오늘 지금 각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보고받기는 310분의 시도민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서 뜨거운 열기를 지금 느끼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저희들에게 지금 올라오고 토론거리를 지금 많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튼 열띤 토론을 해주신 시도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통질문 각각의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고요. 또 개별적으로 질문들 오늘 패널 토론을 하신 선생님께 개별 질문이 조금 있습니다. 하고 또 토론에 참가하신 여러 선생님들 또 토론자들께서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로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의 질문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뽑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최치령 단장님께서 연구단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이 소리가 이렇게 마이크로 나가는 소리를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최철영 연구단장님께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기본적 비전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합을 한다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발제하셨습니다.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찬반의 논의가 많이 있을 테고 또 아마 오늘 각각의 본인 토론에서도 토론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패널 토론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두 분 교수님께서는 찬반 의사를 각각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기우 교수님께서는 1981년도 대구가 경북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구 경북이 원하는 형태의 발전이 없었다. 오히려 대구는 육지 속의 섬이 되고 경상북도는 중심이 없는 변두리 지역으로 되었다. 그래서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통합이 자연스럽게 규모의 이익을 발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합이 혁신의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또 통합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권과 자치의 어떤 정신이 분명히 그 속에서 녹여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석태 교수님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합이 그대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통합 그 자체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지역 발전은 또 다른 노력과 또 다른 기획이 필요한데 지금 통합 논의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결여하고 있고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 논의가 혹여 지역 소멸에 대한 지역의 어떤 변명거리로 지금 논의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신 것은 통합 논의 자체가 또 절차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측면 그리고 이 통합 논의야말로 수기의 과정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에 있어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토론과 또 발제에 대해서 공통 질문이 지금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만 공통 질문 두 개를 저희들이 골랐습니다. 이 공통 질문은
최철영 연구단장님, 이규 교수님, 김석태 교수님께 각각 똑같은 질문을 2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1입니다. 이 공론화 과정, 공론화위원회의 운영과 또 공론화를 만들어가는 이 절차, 또 수기 과정이 지금 충분한가? 그리고 이것이 공론화 과정으로서의 정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도대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더 많이 보완되고 또 해결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공통 질문 1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최철영 연구단장님, 이규 교수님, 김석태 교수님 순서로 2분의 시간을 지켜주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구단장 최철영입니다. 지금 이 공론화 과정 어떻게 이 정합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이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질문이신데요. 사실 저는 이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될 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기본적인 구상, 이것들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이 차례에 걸친 이 시도민의 토론회라든지 또는 종합토론회, 대토론회, 그리고 나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 수기형 이 공론화 과정 등에서 논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물론 연구단이 공론화위원회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론화 과정에서 이 절차 그리고 이 중립성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이 일종의 컨텐츠를 제대로 잘 마련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연구단에서 하는 연구의 결과가 이 공론화 과정과 이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공론화 과정에서 이 우리 시도민이 좀 더 수용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의견을 주신 것, 그리고 다음 앞으로 이런 이 자리에서 주실 의견들을 수렴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공론화 이 전체적인 과정은 우리 이 공동위원장님이 2분이 잘 관리하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론화 과정의 절차상의 문제, 또 앞으로 진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공통 질문은 7조에서 제기한 공통 질문입니다. 7조에 참여하신 여러 시민 토론자분들께 좋은 질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규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 공론화가 이제 이게 그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진리 생존설을 주장한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진리냐? 이 언론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서 최후로 살아남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그 토론의 자리에 다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없으면 반대 의견이 만들어서라도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 정도로 나올 의견은 다 나오고, 그다음에 그 토론이 거기 나오는 쟁점들이 토론장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각종 사회단체, 또 심지어는 가족들의 밥상으로 이어지면 굉장히 이 공론화 과정이 숙성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범위에서 좀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또 시간만 길게 한다고 해서 이 공론화가 숙성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토론의 밀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론화가 이 올해 초부터 이제 이게 사실상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 이렇게 이어지면 그거를 밀도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그 속도, 이것도 함께 한다면 한 내년 6월까지 충분히 토론을 거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석태 교수님. 네.
예,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이의를 상당히 많이 제기를 했는데요. 사실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위원회로서 시도민의 신뢰를 받으려고 하면은 좀 더 중립적인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지금 두 위원장님은 뭐 대구 경북 쪽에서 도나 시에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뭐 다른 말로 시도지사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거의 드는데요. 이런 분들이 공론화를 거의 주도한다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정한 게 아닌 게 아니냐 그렇게 거의 생각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연구 영역을 제가 쭉 넘겨봤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중립 인사적인 인사들로 연구 영역의 추진단이 만들어진 것도 거의 아니고 또 지금 벌써 뭐 홍보위원회 만들어져 거의 져가지고 어떤 공론화 결과도 거의 나오질 않았는데 어떤 통합을 홍보한다는 이런 식의 거의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남 광주에서는 상당히 공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도 진정한 수기민주주의 장으로서 공론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공론화 절차와 관련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밀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공론화의 참여를 높이는 것, 이게 어쩌면 공론화의 기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 공론화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계셨고요. 또 공론화 과정과 관련해서 공정성이랄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은 공론화위원회와 또 추진위원회의 성격은 다르고 추진위원회는 아직 추진과 관련돼서는 추진위원회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와는 별개로 그것은 다른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그 토론의 성격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되어서 시도민들이 공론의 과정에 참여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이랄까 또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공통질문 두 번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조에서 공통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토론 과정에서도 많이 나온 질문입니다. 이번에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지방 분권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통합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인구가 500만 대형 도시가 되었다고 해서 규모의 경제가 바로 이어지겠는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 궁금하다. 더욱이 다른 지역도 행정 통합을 추진 중이라면 대구 경북만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도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적실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김석태 교수님, 이규 교수님, 최철영 단장님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하고 관련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대구시에서 수행하는 도시행정 기능하고 경북도의 기능하고는 완전히 거의 다릅니다. 경북도는 직접적인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주로 광역적인 기능, 조정 기능을 거의 합니다. 대구시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하수도, 교통, 위생 등등의 일을 합니다. 경북도에서 이런 기능은 시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친다 해서 규모의 경제가 생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말 자체가 거의 되지를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하는데 어떻게 규모의 경제가 거의 생길 수가 거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의 말이 되지를 않고요.
그리고 통합이 우리가 통합이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 그 통합은 아닙니다. 대구시의 지위가 격화되는 겁니다. 대구시가 본청이 남아 있다 해도 이건 그 경북 통합정부 밑에 하나의 그 시고 만약 해체된다고 하면은 대구에는 8개 시군 자치구밖에 없는 그런 그 단위가 됩니다. 만약 대구시 본청이 해체된다고 하면은 대구시의 삶의 그 혼란은 굉장히 그 심할 것입니다. 상하수도, 위생, 하수도 이런 문제를 자축이별로 어떻게 그 관리가 됩니까?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이런 면에서 뭐 경의 경제나 아니면은 지격화 이런 거에 그 문제에서 통합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딱 지켜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공통 질문 두 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유튜브 질문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오늘 토론회의 취지에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지정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한 1분 30초, 한 40초 정도로 조금 줄여주시면 다른 질문에 대한 토론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지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정 질문은 질문자가 직접 어느 교수님 또 어느 단장님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규 교수님께 특정해서 한 질문입니다. 균형 발전을 한다고 하는데 경북 쪽으로 예산이 편중될 것 같은데 대응 방안은 있는지요? 19조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규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광역의 그러니까 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역할이 이 광역적인 사무, 또 조정적인 사무, 보안적인 사무 뭐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지역과 그 외에 이제 경상북도에 있는 농촌 지역 이 사이에 이 균형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뭐 이것이 이제 도과해야 될 중요한 그 사명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대구와 경북을 포괄하는 그러한 행정 단위가 필요하게 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축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이 대구와 이 경북의 시민들이 정말 그 심도 있는 토론과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역학 관계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지금 당장 어느 지역에 유리하게 또 어느 지역으로만 편중될 것이다 이런 예단을 하기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배분의 과정 뭐 이런 데 대한 충분한 토론도 이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김석태 교수님께 하는 지정 질문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의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문제가 아닌 진정하고 공정한 행정통합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0조에서 제기한 질문입니다. 김석태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토론할 때 광주 전남의 예를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사실 통합이 지역 간의 어떤 이해관계를 가져올 거냐 하는 이런 문제에서 광주하고 전남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25년 전에는 전남지사가 광주와 통합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광주에서는 거의 무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은 광주시장이
통합을 하려고 했습니다. 전남지사는 거의 발을 빼는 그런 거의 수준입니다. 전남지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는 거의 분인데요. 뭐 내무관료도 거의 지냈고 국회의원도 지냈고 또 농수산부 장관도 거의 지냈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 결정 과정을 잘 아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통합이 전남에 불리할 거다 그렇게 거의 판단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절차를 아주 거의 공정하게 또 엄정하게 영역도 민간기관에서 영역 검토 기간도 6개월 이상 또 그리고 그 검토가 끝난 후에 통합되도록 된다는 결정이 나면은 공론화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 거의 시장 도의사 시대가 아니고 다음 국위 시장 도의사 시대 때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도 매우 신중한 또 시기적으로 넉넉한 그런 통합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지정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지정 질문도 김석태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통합되었을 때 세금, 일자리, 복지 문제 등의 문제점과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예, 바로 통합이 되면은 대구시의 취득세가 일단 도세로 됩니다. 한 9천억 원이 도로 가게 됩니다. 대구시 세수의 3분의 1입니다. 이 돈이 거의 가게 되면은 본청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자치구도 또 피해를 봅니다. 자치구에 교부되는 교부금이 보통세 20%인데요. 계산하면 1,800억 원 정도가 자치구 조정교금에서 빠집니다. 사실 대구시나 자치구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돈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이 돈이 빠지면은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군수가 자체 사업할 수 있는 공약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하나도 없어지는 재정상의 막대한 피해를 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의 내용은 굉장히 광범위한데 시간은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은 이규 교수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아까 독일 통합의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독일 통합 성공적 결과를 얻었다고 하셨는데 관련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처리했고 통합하는 데 기간과 예산은 얼마나 되었는지요? 27조에서 제기한 질문입니다. 그 통합 과정을 보면 이게 이제 그 46년도에 노드라인 베스트 플랜을 아까 예를 들었는데 거기는 이게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이 지역을 그 어떤 상당한 규모, 큰 규모로 만들어서 정치적, 경제적인 어떤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이거를 시민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했는 데는 그 브란덴부르크하고 베를린 뭐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는 국민 그 주민 투표에서 그 베를린 쪽에서는 찬성이 많았고 브란덴부르크 그걸 둘러싼 경북 같은 지역이죠. 브란덴부르크에서는 이제 반대가 많아가지고 이제 통합이 성사되지는 못했는데 계속 그 작업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노드라인 베스트팔렌을 예를 든 이유는 거기는 완전히 이질적인 지역,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의식도 다른 정체성도 다른 지역을 통합을 했는데 그것이 통합해놓고 그 한 46년에 했으니까 한 7, 80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더라. 그렇다면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이거는 문화적인 전통 뭐 정체성 이런 데 통합 그 일치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분리된 상태로 그냥 유지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제 예로 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석태 교수님이 비판적 입장을 조금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질문입니다. 통합 반대 의견이신데 절차적 합리성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이를 보완해 가자는 의견이신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대답한 것 같은데요. 이건 다시 말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아, 부분은 그러시겠습니다. 예, 똑같은 그러면 거예요. 뭐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지정 질문은 마치니까 또 혹시 의견 있으시면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다음 질문으로 예, 넘어갈까요? 다음 질문으로. 예, 예. 그러면 다음 예. 질문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예, 공통 질문과 지정 질문을 이렇게 받아보고요. 또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마 충분히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충분한 설명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문제 제기와 또 문제 제기는 적절했다고 보고요. 또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은 조금 그 형식을 바꾸어서 오늘 토론에 참여하고 계시는 시민 참여자가 직접 참여하는,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님 부탁드립니다. 자, 이건 제가 한번 참여단이랑 연결을 하는 거라서 제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 조에서 질문하시면 좋겠으나 시간상 두 조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1조 그리고 그 다음번에 16조 이렇게 두 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조에 연결되셨나요? 문희연 선생님? 네. 네. 연결되셨다가 지금 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네. 문희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자, 문희연 선생님, 제가 문희연 선생님 계속 이름을 말씀드려가지고 자, 질문 말씀해 주세요. 조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질문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는 11조이고 대구광역시 북구에 살고 있는 26살 문혜연입니다. 네, 저는 최철원 연구단장님이랑 이기우 교수님, 김석태 교수 세 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된다고 해도 현재랑 같이 대구 근방에 위치한 남부 지역이랑 북부 지역 간의 불균형이나 도시 중심 농촌 소외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점이 문제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세 분 모두께 질문한다고 하셨는데 그럴 시간 답변을 세 분한테 다 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질문의 요지는 통합이 된다면 그래도 또 도농 간의 불균형이라든지 좀 다양한 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대안을 얘기할 수 있겠는지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최철영 단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대구 경북의 통합 이후에 대구의 또 다른 이 블랙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십니다. 경북이 대구로 흡수된다는 우려도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이 지역 내의 이 균형 발전 더 훼손된다 이런 우려들이 많으신 것으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이 대략적인 큰 그림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구 경북의 행정 통합은 대구 경북의 공간 구성을 완전히 새롭게 그리는 구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구미, 대구, 포항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현재의 공간 또 이 성장 발전 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뭐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은 이 구미, 이 포항 이미 러스트벨트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그 미래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역량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새로운 계기로서 지금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국제적인 트렌드와 4차 산업 또 이 대혼란의 극복 이후 미래 비전 이거는 이 대구 중심의 한 축 그리고 포항 경주 중심의 한 축 그리고 안동 예천 이 지금 신도청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 축, 세 개의 축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 대구 경북 지역에 부여되는
이 각종 이 교부금이라든지 또는 각종 이 특례 지원 이것들을 이 지역 내에서 골고루 균형 있게 나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본적인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의 목표가 이 도농의 공생, 상생 이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한 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16조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연결되셨을까요? 네. 네, 네.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16조의 남기윤이고요. 대구 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50대 회사원이고요. 결국은 대구 경북이 통합된다면 지방세 규모도 또 근로소득세 등등 해서 아무래도 대구 규모가 더 크지 싶은데 동서독이 통합될 때 결국은 소득이 더 많은 세금을 물었지 싶은데 손해를 받지 싶은데 이 결국은 어떤 대구 경북이 통합돼서 어떤 한 단위가 되기까지 어떤 재원이 결국은 대구에서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될 것이고 그럼 대구 시민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아야 된다 할까요? 미기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최소 몇십 년 동안 경북만 덕을 보는 게 아닌가. 통합이 완전히 이루기 전까지 대구 시민한테는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손해가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네네. 그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특히 재정적 측면을 본다면 대구가 오히려 좀 통합하면서 더 손해를 보는 건 아니겠느냐, 좀 일방적인 게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런 질문이십니다. 예, 통합됐을 때 이 재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와 관련해서 연구 작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 최철영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재정 문제도 이 대구 경북 통합과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이 전문가들의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하고요. 많은 분들이 대구가 큰 손실을 본다고만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지방 정부 예산 규모 대구 경북 어디가 더 큰가요? 대구 경북 인구 어디가 더 많은가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지방 분권 및 이 지방 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통합하고 난 뒤에 이 통합 단체에 대한 각종 이 교부세 등이 기존의 것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것은 보장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최소 4년은 보장하게 돼 있고요. 4년 동안의 그런 이 교부세 등의 보장 외에도 특별한 이 재정 지원을 10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원의 경우에도 마산 진해 창원이죠. 이 통합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 특별하게 더 이 국세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구의 돈을 자꾸 이 경북에 준다라고 하는 우려보다는 이 대구 경북이 어떻게 하면 더 이 재정 세수를 늘릴 수 있을까가 더 큰 고민이고요. 지금 이 국세와 지방세의 이 배분이 8대 2에서 지금은 이제 7대 3 가까이 조금 더 확대되어 있는 거죠. 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통한 이 재정 분권은 그러한 이 지방의 그 재정을 더 확충시킨다, 국가로부터 더 넘겨받는다도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의 파이 싸움이 아니고요, 파이 전체를 더 키우기 위한 그런 이 지향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라는 것.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은 서로 대구 경북이 경쟁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자라고 하는 것,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각 조별의
참여하시는 분의 직접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또 저는 전화로 질문하신 질문도 가지고 있고요. 또 유튜브 통해서 질문 올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유튜브 질문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역시 재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질문이 있었고 또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SNS에서 올라온 이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전화 질문과 관련돼서 논의되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세 분에게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규 교수님 그리고 김석태 교수님 그리고 최철영 교수님 순서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정석 선생님의 질문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공론화는 다른 지역과 연대 없이 대구 경북에서만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먼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대구 경북 외 다른 지역과도 연대하여 다양한 선택지를 담은 제도 설계를 해준 후 지방 정부가 선택하게 해야 다른 지역의 반발도 없고 특별법 제정도 더 쉬워지는 게 아닌지라는 질문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대구 경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사항이고 이 경우 행정과 정치적 문제 해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세 분 선생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규 교수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시간 관계상 짧게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그 행정 통합이나 구역 개편이 국가 사무이긴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도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대부분 이제 추진하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구 경북 지역의 이해관계에 특히 그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또 전국에 한꺼번에 하면 어느 나라에서도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되는 지역부터 먼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연구 용역을 보니까 많은 걸 특별법에 뭐 의존하고 있다 그럴까요? 특별법으로 통합의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기술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대구 경북이 과연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이 지역만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줄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거의 않습니다. 인구 10%밖에 안 되고 합쳐본다. 또 정치적으로 힘도 없습니다. 또 원탁회의 자료를 보니까 이 지역 대구 부시장 출신 의원도 국회의원도 통합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에 기대해서 뭔가 중앙정부부터 돈을 더 받아온다 아니면 다른 편의를 구한다는 이런 논리는 너무 낙관적이고 너무 희망찬 기대입니다. 이 지역에 특별법이 통합이 되든 안 되든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 전남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은 아주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부울경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메가시티를 만든다 합니다. 거기도 통합은 거의 아닙니다. 경기도는 통합이 아니라 분리를 거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전국적인 현상으로 얘기하는 거, 통합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얘기하는 거 사실하고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은 이 다른 지역과의 연대 없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 정부가 주도하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가 핵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대구 경북이 먼저 선도하고 있지만 광주 전남도 또 이 부산 경남도
그리고 대전과 충남, 세종도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요. 또 이 국가로서 이 중앙 정부에서도 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총리가 직접 이 행정적, 재정적 이 지원 방안의 강구도 부탁하는 그런 이 전국적인 국가적인 호응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진짜 대한민국 전체가 대구 경북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 정부에서 해주면 따라가면 되지 하는 그 의식이 전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 자치분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균형 발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두 중앙 정부에서 하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주인이고 우리 미래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역량이 우리 모두 시민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가장 좋은 제도, 그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 통합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기도 분리는 1,300만 인구입니다. 거기는 과잉이죠. 그러니까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통합해도 500만밖에 안 됩니다. 이 흐름의 전체적인 맥락을 조금 더 넓게 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질문들이 시민 토론자 분들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질문은 걱정을 담아서 질문을 하셨고 어떤 질문은 굉장히 건설적 제안을 포함하셨습니다. 또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되지 못한 질문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기한 질문 중에서 충분히 대답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사무국에서 성의껏 대답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대답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어떤 대답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도민들과 함께하는 토론 분임 토론 이후에 또 제기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에는 다시 분임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한 내용을 또 기반으로 해서 건설적인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해주신 시도민 여러분들 그리고 대답해주신 패널 두 분 그리고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 세 분 그리고 그 질의응답 이끌어 주신 우리 김영철 차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